일단은 돈이라는 것들을 이제 진메일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돼요. 그래 가장 먼저 제가 선택을 한 거는 그 현대 문화에서의 돈이라는 페이퍼에서 이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요 구절을 한번 천천히 읽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돈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인격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절대적으로 유보한 채 개인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르쳐 주었다. 따라서 설령 우리가 화폐에 의한 거래가 초래하는 분리와 소외에 대해서 한탄한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그에 대해 필연적인 대가로서 일정하고 구체적인 가치를 받게 됨으로써 돈은이겠죠. 잘못됐다. 돈은 동일한 경제권의 구성원들을 매우 강력하게 연결시킨다. 왜 자꾸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이게. 돈은 직접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제로 소비하고자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연결시켜준다. 여기까지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집에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배고프면 어떡할래요? 100만 원은 있거든요. 뜯어 먹을래요? 추우면 어떡할까요? 그걸 옷을 입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분명히 있잖아요. 편한데 직접 생산하는 사람 있죠. 사실 돈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졌어요. 돈 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요새 어느 경우냐면 어떤 남자들은요. 전구도 못 갈아요. 형광등이 꺼졌어요. 형광등이 어느 날 다른 데 들어오는데 이 형광등이 탁 꺼졌어. 뭐부터 봐야 돼요? 등 봐야 되죠. 등을 바꿨는데도 안 켜져요. 휴즈가 있어요. 휴즈. 스타트램프. 스타트램프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꺼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문제를 가볍게 해결해 주는 게 돈이에요. 전파상에 연락해서 돈 주면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편하게 하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돈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내가 직접 못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돼요. 우리 한번 봅시다. 10년, 20년 지나면 우리가 사실 김치를 할까요? 밥을 할까요? 100년 지나면. 거의 줄어들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직접 만들어 먹거나 막 이러는 거랑 한번 비추어 보세요.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이런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있죠. 더 많이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도시에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거의 다 있잖아요. 형광등서부터 무슨 서비스서부터 뭐예요? 변기 막혀도 부르면 돈 주면 다 오잖아요. 어쨌든. 이해되죠? 돈에 적응된 사람들 있죠.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 도시를 못 떠나요. 도시와 돈은 같은 거예요. 도시라는 곳이 뭐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병원서부터 모조리 다. 그거 이해되시죠?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이어지는 구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따라서 현대인은 고대 게르만 민족의 자유인이나 혹은 그 후에 농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공급자와 공급원에 의존한다. 그의 존재는 매 순간 돈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창출된 수백 가지의 결합관계들에 의존한다. 이런 결합관계가 없으면 현대인은 마치 체액의 순환이 차단된 유기체의 일부처럼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저는 여기서 잠시 외상이라는 테마를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죠. 외상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예요? 돈을 안 주고 물건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교환 중에요. 뭘 안 주고 가져오는 경우는 없어요. 도둑질이 아니라면. 외상은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상점주인은 도대체 뭐를 가지고 뭐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라면 2개라도 샀으면 뭘 받았잖아요.
상점주의는 뭘 봤죠?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락처? 연락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요. 그동안 물건을 산 역사. 역사도 알죠. 다 알죠. 그리고 카풀이라는 것도 알고. 요 밑에 편의점에서 가능해요? 편의점에서 외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있죠. 대도시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외상 불가능해요. 왜 대도시에 노숙자나 거지가 생기는지 아세요? 시골에서는요, 거지가 없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그 집에 가서 논에서 일해주면요, 밥 줘요. 여기서는 그런 건 없어요. 왜 도시의 거지들과 거린들이 항상 출몰하는지는요, 쉽게 이해돼요. 그 사람은 거기서 얻지를 못해요. 편의점 가서 이러고 싶은 거죠.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은 다음에 일해줄게요. 이게 통용이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편의점 가가지고 일단 우유를 먹은 다음에 제가 2시간 동안 카운터 봐줄게요. 그래, 봐줘. 이건 시골이에요. 너 밥 먹었으니까 너 여기 일 좀 해서 이거 짐 좀 날라. 이게 시골이라고요.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외상의 존재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인격적 관계예요. 다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말이죠. 단순히 그 물건과 돈에 거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는 내 친구고 그 집은 뭐고 다 알아요. 그 물건을 가져갔지만 어떻게 되죠? 농담도 하고 그러죠. 에이씨, 지난번 것도 외상 있잖아. 또 외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죠. 에이, 왜 그래요, 아줌마. 갖다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띄어 먹어도 그렇게 욕은 안 들어요. 욕은 안 먹어요. 그게 외상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죠. 도시의 반대의 정서예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소도시. 그리고 도시의 변두리 지역. 도시 중심부에서는 절대 안 돼요. 강남에서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자기가 아주 그 후미진 곳 있죠. 달동네에서 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골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된 곳은 가능해요. 소도시도 가능하고 시골은 완전히 가능해요. 때때로 시골에 가면은 이 구멍가게 아줌마가 뭘 먹고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상품도 그렇게 뭐 배려도 안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지를 털어서 사야 돼요. 그 시골에 가보셨죠? 조그만 소도시 같은 데 가보면 구멍가게 가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유통기한 넘는 건 아주 예사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합의가 다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이거지만 2달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는 분위기죠. 그냥 먹어도 되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생각을 못하는 분위기예요. 새우? 예? 어떤 거? 예? 신용카드. 예. 이쪽에 외상인데 대단히 비인격적이고. 그쵸? 사회 제도가 보장해주고. 예. 구멍가게에서는 못 쓰잖아요. 아, 구멍가게에서는 못 쓰죠. 구멍가게에서는 얼굴이 신용이거든요.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잔액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거기선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요. 얼굴이 신용이에요. 아는 관계라니까, 인격적 관계라니까. 오늘 한번 저 편의점에 있는 사람이 있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 그 사람들 기억 안 나죠? 기억나는 건 뭐예요? 돈 주고 물건 팔고 요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근데 시골에 있는 가게의 점원은 다 알아요. 그래서 뭔 살인사건이 나거나 뭔 사건 나면 다 알잖아요. 7시에 그 아저씨가 왔어요. 그냥 이래버리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오면은 돈을 나한테 얼마 주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분석해요. 다 기억해 둔다고. 이해되죠? 인상창에는 어떻고, 성격 더럽게 생겼네서부터 다 생각을 해놔요. 여기 편의점 아저씨가 그럴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못 견뎌요. 우리 정신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외상의 가능성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신용카드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신용카드가 이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돈을 받았죠. 그럼 나는 200만 원의 가능성만 있잖아. 200만 원을 다 쓰면 나의 가능성은 소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일을 해야 되죠. 신용카드가 되는 거는 사실은 한 달 정도 이후에 먼저 땡겨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두 달은 괜찮은데 그다음부터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그러나 처음에 신용카드를 구입하는 그날은 200만 원 플러스 한도에까지 해서 5, 600만 원의 가능성의 꿈이 있어요. 신용카드의 매력은 굉장히 큰 매력이죠. 사실은 그래서 신용카드가 발달하면서 소비량이 그 액수만큼 두세 배 이상 뛰어요.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신용카드의 존재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비 생활을 얼마나 촉진시켰는지 아시죠? 신용카드 때문에 인터넷 쇼핑이 거의 가능하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좀 복잡한데, 그렇죠. 시골 사람들도 신용카드 다 있어요. 택배. 어쩌면 우리 시대에 시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잘 돌아다니면요, 여전히 어느 할머니는 구멍가게를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구멍가게에 들어가면 예의주시 감시를 하세요. 낯선 것이 왔다. 편의점 주인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가 딱 간만에 들어가도 낯선 것이 왔다 아니죠. 항상 있죠. 무미건조한 친절한 웃음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났는데 살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관심하자는 얘기예요, 되게. 우리 여기 이제 가게 주인들이 도시에서 항상 하는 거 있죠. 그건 친절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근데 시골에 가면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이상하다, 저거 나쁜 놈 같다라는 의식서부터 굉장히 반가운 얼굴서부터 감정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웃으면서 말 많이 안 하고 오셨어요? 웃으면서. 그 정도예요. 도시의 전형적인 얼굴이에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상의 가능성들을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면 좋아요. 아, 외상이 붕괴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있잖아요. 그 엄청난 고리대금의 대출. 이해되시죠?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잠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너무 쉬워가지고 질문도 없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럼 하나 그 날개에서 이상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뭐 돈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고찰을 하고 싶었던 건가요? 감정이죠. 감정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우리의 처음은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반복되게 되면 마치 저기에 있는 객관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흔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진 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버릇 이런 거 안 보이죠. 그냥 그 느낌 속에서만 포착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만나면 너 여자, 남자, 한계 다 보여요. 옆 사람과 비교되고. 우리는 먼저 느낌이고 그 다음에 느낌이 사라지게 되면 사물화가 돼요. 사물. 느낌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객관적인 무엇. 문학이라는 거는요. 저기에 있는 객관적인 무엇이라고 잡혀있는 거를 다시 살려서 원래 느꼈던 감정과 느낌의 세계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문학은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런 느낌의 세계를 공유했었을 때만 그리고 그걸 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 작가의 글을 읽으면 그 감각이 떠올라요. 그게 우리가 문학을 읽었을 때 문학은 그러니까 꼬맹이들 했죠. 7, 8살짜리한테 제아볼 이런 거 읽히면 안 돼요. 애가 흉내낸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 문학이 나쁘게 작용되는 하나의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학의 세계라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느낌과 감각의 세계고요. 그것이 화석화되면 우리가 보는 무미건조한 사물들의 세계 있죠. 그것도 이해되시나요? 아까 비유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쪽에 누가 객관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자고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 알아서 사랑해요? 아니면 사랑해서 알게 돼요? 사랑해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사랑의 느낌은 사라져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알게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렇게 알게 된 것들 있죠. 컵 이런 것들 처음에 컴퓨터를 접했을 때의 느낌 같은 거 다 잊어버렸죠. 그냥 여기 있는 사물이잖아요. 노트북 그렇죠. 처음 노트북 샀었을 때 느낌 기억나?
그쵸? 이거는 난리가 아니잖아요. 정적이 만나도 어머. 정적이는 아니면 어떤 시인이 저 노트북을 가지고 시를 써서 제대로 썼으면 처음에 노트북을 만났었던 그 느낌이 이분한테 복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단은 세계를 볼 때 저기 시계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요즘 충격 안 받죠? 이해되시죠? 느낌의 동요 없고 감정의 동요 없죠? 그게 문학이 소멸된 세계예요. 여러분도 아마 무미건조한 세계일 거야.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동요했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런 감정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어떤 좋아하는 사람 처음에 확 봤을 때 그리고 요새 학교 캠퍼스에 벚꽃 많이 폈잖아요. 벚꽃 피고 우리 그 대학교 신입생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신입생이잖아, 대학교. 나름대로 자유가 있었을 때 벚꽃을 보는 느낌은 고등학교 때랑 달라요. 애들이 보면서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머 이래요. 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계속 벚꽃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그 시인이 그 벚꽃에 대한 처음 느낌을 잡은 시를 썼어요.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시집을 넘길 때 있죠. 그 느낌을 살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계가 극단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감정 속에 포착한 세계 있죠. 또 하나가 뭐예요? 완전한 거리둬서 무미건조하게 다 배치된 것들 있잖아요. 얘는 뭐죠? 노트북의 용도 뭐야 지금요? 지금은 아시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설명했을 거야. 나는 걔가 약간 나를 끌어당기고 스파크를 줄 때마다 자극이 와. 이랬다면 처음에 모르잖아요. 근데 노트북이 그랬었단 말이야. 지금은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노트북 피고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 죽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차이가 크죠? 그 양극단에서 해소청식도 있어요. 해소청식도 앓는 소리를 하면서 저런 거를 보고 있잖아요. 저런 얘기를 보고서 저것이 뭘 얘기하는지 그 느낌을 살리면 여러분 문학적인 거예요.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뭐죠? 처음에 우리 상처받았거나 우리를 격하게 움직였었던 그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기. 그게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는 작품은 근데 여러분 경험과 좀 매치가 돼야 된다, 나름대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느낌 구조와 여러분들의 생각 구조와 맞는 문학자가 있어요. 백날 그 스타일로 하면 못 느끼는 그런 작가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오게 해주는 것도 있죠. 근데 참 의외로 보면 이렇게 강의하다가 보면 저는 뭐 철학 전공자인데 문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문학이 뭘까? 내가 느꼈을 때 뭐 느꼈었지? 어쨌든 문학자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느낌의 세계예요.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직접 문학자들과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주변에 어떻게 우연찮게도 시인 이런 상태 안 좋은 인간들이 몇 명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철학은 뭐냐면 거리둬서 규정하잖아요. 인간, 존재, 실체, 거리, 시간, 공간.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은 일상 사람보다 더 냉정하게 구획을 줬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시인과 딱 만났을 때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농담인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진짜 그럴까 그게? 나중에 물어봐요. 나 진지하게. 진짜 그게 그래요? 뭔 얘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 그 느낌대로. 그러다가 이제 그 양반이랑 만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 양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양반이 부러워요, 한편으로. 그렇다면 물론 그 사람이 느낌의 세계에서만 살지는 못하죠. 이제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와 비슷한 세계도 살지만 그 느낌의 세계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사람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매력적이구나. 가난해도 왜 저 시 쓴다고 저렇게 껄떡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노트북을 봤었을 때 그 설레임, 그 감정의 동요, 꽃이 지는 걸 봤었을 때 들었던 슬픔, 기타 등등 있죠. 좀 좋은 얘기만 했지만 아주 잔혹한 것들도 있어요. 하폐를 처음 느꼈을 때 느꼈었던 당혹감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오해를 해서 나를 때렸을 때 그 이상한 느낌, 그런 많은 것들의 느낌 있죠. 그런 거를 복원한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어떤 문학자는 우리의 그 안 좋았던 추억, 경험, 그 느낌 있죠. 그거를 살려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때때로 뭐 좋은 것도 살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문학이라는 건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우리가 또 그럴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저랑 많이 익숙해진 분 말고
저를 처음 만났는데 만약에 제가 강의가 제대로 됐다면 굉장히 그 느낌은 좋아요.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가면 그러려니 이로 잡혀요. 이거 또 그러는구나.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이제 거리가 두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더 들을 거 없겠다.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는데, 어느 날 있죠. 지나가다가 팜플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가 이상의 날개 분석. 할 때,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 첫 느낌이요. 아마 여기 오게 될 거예요. 물론 앉자마자 실망하죠. 똑같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이나 그 강의 들었을 때 강의를 했던 너무 첫날 강렬했던 사람들, 선생님들은 영원히 안 잊혀지죠. 그 다음 거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아마 그 느낌만 기억이 날 거예요. 뭐를 강의했는지 모르고 어쩌면 그 노트가 있으면 저질스러운 강의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내 느낌에서는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 느낌이라는 걸 좋은 의미에서 상처 말고 어떤 행복한 동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사실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막 노래 좋아하고 뭐 대중 뭐 이렇게 연예인들의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함부로 뭐라고 재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감성인데 참 힘든 부분이 있죠. 예. 수다 떨다가 이상하게 됐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의 날개라는 것도 바로 그때 포착했던 그 상처, 그 감정 있죠. 그걸로 이제 문학화를 해낸 거죠. 뭐. 그래서 사실은 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진멜 정도의 성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돈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면 날개라는 소설은 너무 쉬워서 심각하게 읽을 필요도 없고 집에 누워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읽어도 그렇지 이렇게 진짜 읽을 정도의 소설일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 예 저희가 시간이 좀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볼게요.